방송기자연합회장에 대해서 첫 시상식인데요. 오늘 수상하시게 된 분들에 대한 평가는 잠시 뒤에 도준호 방송학회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실 거기 때문에 정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그런 어떤 계기에 부합하는, 그리고 또 지역의 경우에는 역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리, 권력자들의 잘못,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권력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하신 것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2번부터 아마 공적서 이렇게 써내실 때 내가 이런 거 잘 지켜서 했다. 지난해에 방송기자연합회에서 취재보도를 위한 강령과 준칙을 만들어서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하면서 그걸 이제 추가했습니다. 전에 한국기자협회에서 시상하는 이달의 기자상을 출품할 때 그런 작업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도 이런 내가 한 작품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보고 싶다라고 출품을 할 때 스스로의 어떤 취재 보도 과정을 한번 되돌아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역시 나의 저널리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스스로 자랑스러울 만하다라는 부분을 환기시키는 그런 역할을 생각을 해서 그런 절차를 추가했습니다. 지금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신 분들은 그 내용이나 혹은 그 취재 보도 과정에서 저널리즘의 본령에 부합하는 그런 절차를 다 거치신 것을 높게 평가받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 존경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이제 방송기자연합회에서 그런 이제 우리 기자들에 대한 부당한 공격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신뢰를 더 쌓아갈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신 우리 기자님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준호입니다. 저도 작년 11월 학회장의 임기를 시작해서 처음 심사위원장을 맡아서 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심사위원들이 다 이제 기자분들 위해서 심사 과정을 통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실제 현장에서 이제 어떤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잘 극복을 하고 보도가 나오기까지 애를 쓰셨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심사평을 말씀드리면 이달에 이제 모두 32편 작품이 출품되었습니다. 지금 대선 그리고 오미크론 이제 이런 이제 굵직한 사회적 이슈들이 있는데요. 이 외에도 아주 다양한 주제를 다룬 작품들이 나왔습니다. 뉴스 부분은 7개의 작품이 응모했습니다. 수상작은 SBS의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무원 사적 의혹 단독 보도가 차지했습니다. 심사위원들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대선 승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사를 평가를 받았습니다. 후속 보도도 많았고요. 그리고 제보를 받아 제작하게 됐더라도 내부 고민이 많았을 텐데 용기 있게 보도했다는 호평도 있었습니다. 다만 제보자 외에도 다른 취재원을 통해서 교차 검증이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MBC 현대차 디자이너의 죽음 과로조사 연속 보도는 묻힐 수 있는 사건을 드러내 단순한 직장 괴롭힘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한 그런 시각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비판 댓글조차 삭제하는 대기업의 엄청난 영향력에 맞서 보도한 면을 높이 평가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왔고요. SBS 이란 불법 납포 1년 만에 드러난 억지 합의서 단독 보도는 진행한 일들을 들춘다는 게 과연 국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이제 저널리즘 공익과 약간 충돌한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하지만 차후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공론화를 통해서 언론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획 부분에는 제일 많은 10개 작품이 출품되었습니다. 총 평점에서 0.11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5개 작품을 놓고 심사위원들이 투표를 한 끝에 KBS 미얀마 난민 최초 현장 보도를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최근 그 분쟁 지역 현장 뉴스가 줄어들었는데 매우 용감한 취재를 했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완성도가 조금 모자란 부분은 약간 아쉬운 점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MBC는 한국전력 하청업체 노동자 감전사 영속 단독 보도는 묻힐 뻔한 사건을 꼼꼼한 현장 취재로 잘 파헤쳤다. 그리고 노동 인권을 조명하는 한편 고압적인 한전으로부터 제도적 개선안까지 이끌어내서 의미가 있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SBS 미등록 이주 아동 연속 보도는 언론이 관심을 가져야 할 소수자라는 소재를 잘 잡았고 법무부의 개선안까지 나오게 한 좋은 보도라는 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스 혁신 부문에 이제 4편이 올라왔는데, 이제 혁신이라는 카테고리를 새로 만든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이 내용 구성, 방법론에서 새로운 걸 보여줘야 하는 이 뉴스 혁신의 의미에 부합하는 작품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공통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데이터 저널리즘인 SBS 우리 동네 대선 이야기가 이 부분에 가장 근접하고 또 평점도 제일 높아서 수상작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차후에도 과연 이 분야 뉴스 혁신에서 혁신을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좀 후속 논의가 필요한데 공감을 했습니다. 지역 뉴스 부분에서는 6개 작품이 경쟁했습니다. 소재나 취재 면에서 탁월했다는 평가를 받은 제설제, 엉터리 구매관리, 실제 단독 연속 보도를 수상작으로 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제보가 아니라 관찰, 통찰을 통한 취재가 인상적이었다는 심사평이 있었고요. 지자체의 주먹구구식 행정을 감시하는 지역 민방위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KBS 춘천의 공무원 해외 연수 보고소 부실 실태 연속 보도는 지방 의원들의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취재해서 좋았고 고쳐지지 않는 행태는 계속 보도해야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역 기획 보도 부문은 5편의 작품이 출품되었습니다. 전주 MBC의 전북 지방의회 이해충돌 보고서가 투표 대결 끝에 수상작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언론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감시하기도 어려운데 사실 지방방송에서 지방의회의 어떤 이런 부조리를 감시한다는 게 쉽지 않았는데 좋은 보도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양한 비리 유형을 심층 취재했다는 호평과 함께 대안을 제시 못한 점은 좀 아쉬움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아깝게 수상의 기회를 놓친 JIBS의 제주 지하수의 경고, 바다의 역습은 제주 지하수를 다룬 3번째 작품으로 생태계 연계망을 잘 분석했고 새로운 수질 분석 시뮬레이션이 과거보다 더 심층지겼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결론 부분이 조금 약해서 시사 교양을 갖다라는 그런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이상이고요. 우리 수상 여러분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개인 의전을 맡았다는 의혹을 지난해 말 야당이 제기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국민의힘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강하게 반박했는데 당시 김 씨의 수행비서로 지목됐던 사람이 경기도 총무과 소속이었던 배 모 씨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배 씨의 지시를 받으면서 일했던 한 전직 경기도 공무원이 저희한테 제보를 해왔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안희재 기자 리포트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난해 봄 당시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배 모 씨와 비서실 직원 A 씨의 텔레그램 대화입니다.
배 씨가 사모님 약을 알아봐달라고 하자 도청 의무실에서 다른 비서 이름으로 처방전을 받았다며 2층 비서실 앞으로 갈지 묻습니다. 나가서 통화하란 배 씨의 지시 1시간 뒤 A 씨가 처방전 사진을 올립니다. 처방전엔 경기도청 부속의원이 비서에게 28일치 약을 처방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1시간 뒤 약사진과 함께 약을 받고 도청으로 복귀한다고 말합니다. 별정직 공무원으로 비서실에 들어간 A씨는 비서들이 이렇게 약을 산 뒤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가 머무는 분당 순회동 집으로 직접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가 의료 기록이 남는 걸 원치 않아 비서 이름으로 대신 약을 받게 했다는 겁니다. 김 씨가 자주 찾는다는 식당에서 음식을 받아 순회동 자택에 가져가는 과정을 배 씨에게 일일이 확인받기도 합니다. 배 씨는 총무과, A 씨는 비서실 소속으로 부서도 달랐습니다. 제보자 A 씨는 구매한 약은 순회동 집 문에 걸어놓고 사진을 찍어 보고했다며 일과의 90% 이상이 김 씨 관련 자질구레한 심부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제보자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SBS 질문에 배 씨 개인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배 씨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세부 답변이 어렵다면서 경기도에 수행비서로 채용된 적 없고 공무 수행 중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물 처리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다분해 좌시하지 않겠다며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이 내용 취재한 안희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경기도 공무원이 지금 주장한 내용을 저희가 들어봤는데 먼저 이 사람이 좀 어떤 사람이고 또 왜 제보를 했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제보자 A 씨는 경기도청 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를 했던 인물입니다. 네. 지금은 퇴직을 한 상태고요. 취재진에게 경기도 소속 공무원증을 직접 보여주면서 신분을 확인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저희가 A 씨 신분증에 기재된 인적사항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네. 당시에 경기도 비서실에 근무했던 인물이 있다는 것, 이 점을 별도로 확인을 했고요. A 씨는 지난해 초에 사모님을 같이 의전하자 이런 당시 경기도 사무관이었던 배모 씨의 제안을 받아서 공무원으로 채용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식 행사 의전보다 개인적 용무를 돕는 게 훨씬 더 많았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이고요. 이런 점을 알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네, 이 의혹은 지금 야당이 고발을 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경찰 수사를 통해서 명확히 밝혀져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현재 저희가 확보한 이 취재 자료들에선 이 부인 김혜경 씨가 제보자에게 직접 심부름을 지시하거나 아니면 이 배 씨를 통해서 심부름을 지시했다고 볼 만한 명확히 드러날 만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네. 현재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부인 개인 의전용 비서 채용 의혹은 국민의힘의 고발로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 제보자는 앞으로 추가 자료를 공개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고 또 반면에 이 배 씨는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거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찰 수사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부 안희재 기자였습니다. 법조팀의 안희재 기자라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큰 사항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쉽지 않은 취재였는데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가르쳐 주신 선배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는 대선 후보와 그 가족에 대해서 검증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라고 배웠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배웠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묵묵하게 저희가 해야 되는 역할, 일들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이면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지 1년이 됩니다. 군부의 공습을 피해 주민 수만 명이 태국과 국경이 맞닿은 숲속에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이 숲속 국경은 특별한 경계가 없어서 두 나라 국민이 지금도 왕래를 하고 있는데요. KBS 취재진은 미얀마 군부가 취재 비자를 내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 국경을 넘어서라도 미얀마 국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취재할 건지 심각하게 고민했고 결국 인도주의 차원에서 취재를 해서 방송을 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원장 특파원이 구호단체들과 함께 미얀마 땅에서 이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지난달부터 국경지대 곳곳에서 미얀마군의 공습이 다시 거세졌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생명을 잃은 주민들도 많습니다. 미얀마 남동부의 한 숲속에서 난민 수백여 명을 만났습니다.
보따리 몇 개와 가족들 손만 잡고 집을 떠난 지 벌써 한 달이 다 돼갑니다. แม่ว่าขี้แล้วเพิ่นรู้เล็กกอบรอดูโอเคจะแล้วยึดติกูคือน้องกี้ก็โอ้นอกเตยก็ยับแล้ว 이 남성은 지난달 25일 갑자기 떨어진 포탄에 집을 잃었습니다. Tatanaba kera ni mucha koma. Do the awa sikosi sakasat pa de wate apatu poter pa da khawada da. 남부 퓨에 지방의 한 카렌족 마을. 주민들이 서둘러 떠나고 마을은 텅 비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수업을 했던 초등학교에는 교과서 몇 곳만 교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카렌족은 대부분 기독교도입니다. 교회도 문을 닫았습니다. 깊은 숲속에 자리 잡은 소수민족 반군 캠프를 찾았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난민들이 반군 캠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화기로 무장한 군인들의 캠프에 부쩍 여성과 아이들이 늘었습니다. 카렌 민족해방군의 훈련 캠프입니다. 태국 국경과 불과 10km밖에 떨어지지 않아서 미얀마군의 공습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피난민들이 이곳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Right now it's more than 500. Only in this camp. In other places I heard there's a lot of thousands of people there. 쿠데타 군부와 싸우겠다며 며칠 전 반군 캠프로 들어온 대학생들. 머리를 깎는 옛띤 얼굴 뒤로 긴장과 두려움이 배어 있습니다. Is there anyone who lost your family by the military junta? His father is a soldier in Ukraine. As a pediatrician, he got killed by the heavy weapon. 만달레이에서 왔다는 한 여대생은 유창한 한국말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먼저 잡혀가는 거예요. 잡히고 때리고 죽이고 그런 너무 슬프고 화나고 억울해서 여기로 왔고 죽이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거 하고. 지난달부터 사가잉주와 친주 그리고 카렌주를 중심으로 최소 10만여 명의 주민들이 집을 떠나 숲속에 숨어들었습니다. 일부는 태국이나 인도 국경을 넘었지만 태국 정부는 더 이상 난민 수용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넘어오면 돌려보내나? 시민들은 점점 숲으로 몰리고 포격 소리는 다가오는데 국제사회의 지원은 여전히 멀리 있습니다. 이 강만 건너면 태국입니다. 미얀마군은 갈수록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가 더 이상 받아주지 않는다면 이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미얀마에서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2017년까지 30년간 대선은 총 7번 치러졌습니다. SBS 데이터 저널리즘 팀 마부작팀이 13대 대선부터 19대 대선까지 역대 대통령 선거 개표 데이터를 전수 분석했습니다. 7번의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마친 지역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대선 축소판인 동네를 찾아봤습니다. 먼저 시군구 단위로 살펴보겠습니다. 당선자를 모두 마친 시군구는 전국 252개 중 15곳입니다. 충청권 7곳, 경기 6곳, 인천 2곳으로 주로 중부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이번엔 읍면동 단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0년간 이름이 바뀐 읍면동 지역이 많이 있는데요. 바뀐 이름까지 반영해서 분석해봤습니다. 7명의 대통령을 모두 마친 지역은 전체 읍면동 가운데 146곳이었습니다. 역시 경기 75곳, 충청권 33곳, 인천 21곳으로 주로 중부 지역에 분포해 있습니다.
통합적 성격, 그리고 전국적인 평균치에 가장 가까운 지역적인 특징이 나타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이 바로 대선의 표심과 가장 비슷한 족집게 지역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대선 족집게 동네 가운데 특히 주목해야 할 지역은 이곳 서울시 강서구 가양 2동입니다. 역대 7번의 대선 당선자를 정확하게 맞췄고요. 당선자뿐 아니라 후보들의 전국 득표율까지 가장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여태까지 30년 동안 투표했는데 대통령 선거에 다 맞췄다고. 거의 이게 그 빗나간 좀 별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뿐이 아닙니다. 지난 9번의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당선자까지 모두 맞춰서 족집게 중에 족집게 동네로 분석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SBS 데이터 저널리즘 팀 마부작팀은 당선자를 모두 맞힌 동네의 득표율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후보별 전국 득표율과 각 지역 득표율의 오차를 계산해서 전체 선거 결과와 가장 비슷한 득표율을 보여준 지역을 분석했습니다. 시군구 단위에서 가장 근접하게 대선 결과를 마친 지역, 바로 경기도 구리시였습니다. 구리시는 전체 선거 득표율과 가장 근접한 싱크로율 96.17%로 당선자를 가려냈습니다. 즉 득표율 오차가 거의 없었다는 것으로 구리 표심이 대선 결과와 가장 비슷했다는 뜻입니다. 구리시 외에도 15개 족집게 시군구 중 인천 서구, 충북 청주시 상당구 등 13개 지역에서도 90%가 넘는 높은 싱크로율로 대선 표심과 거의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읍면동 단위로 보면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안양 중앙시장이 자리 잡고 있는 이곳,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 사동이 전국 득표율과 무려 97.3% 일치해 대선 표심을 가장 잘 보여준 동네로 꼽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족집게 동네들이 당선자를 비슷하게 맞힐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지역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원주민과 신도시와 산업단지를 통해서 젊은 인구층이 유입이 됐거든요.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인구 구성별 정확한 평균치를 나타내고 있다. 대체로 이 지역들은 선거 당시 전국 세대 구성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가장 일치율이 높았던 구리시를 보면 전국 연령대 구성과 거의 흡사합니다. 또 족집게 동네들의 전출입 현황을 분석해 봤더니 외부 전입과 전출이 균형 잡힌 모습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생각을 지닌 유권자들이 균질하게 구성돼 있다는 뜻입니다. 5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이들 지역의 표심을 주목해 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SBS 배원입니다. 네, 좋은 사항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대선을 앞두고 어떤 보도를 해야 좀 더 의미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했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데이터 저널리즘으로 좀 풀어낸 게 또 좋았던 것 같고요. 오늘 이 자리 두 선배 못 오셨지만 또 많이 보고 배우면서 우리 동네 대선, 역대 대선 결과를 어떻게 잘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기사로 잘 풀어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 정제 과정이 좀 힘들었습니다. 늘 항상 데이터 저널리즘 풀어내면 데이터 정제 과정이 힘든데 지금 선관위에서 공개하고 있는 데이터 자체가 과거 행정구역들 변경 이력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기존에 이런 분석 보도들이 못 나오는 것 같은데 또 이런 환경도 같이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 겨울철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죠. 그래서 자치단체마다 제설 작업에 필요한 제설제를 충분히 준비해 두는데요. 하지만 현장 취재 결과 제설제 관리 엉망이었습니다. 지원 뉴스에서는 이틀에 걸쳐 이 문제 집중 보도해 드립니다. 원석진 기자입니다. 많은 눈이 내린 지난 19일 춘천의 도로관리 사업장. 1000톤에 달하는 친환경 제설제 위로 금세 눈이 덮이고 이미 바닥에 부어놓은 제설제는 내리는 눈에 젖어버렸습니다. 제설차는 습기를 머금은 제설제를 싣느라 분주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1톤짜리 제설제 포대가 이렇게 무더기로 쌓여 있는데 바닥은 눈이 녹아 흥건히 젖어 있습니다. 제설제는 건조한 실내 보관이 원칙이지만
톤당 40만 원을 웃도는 값비싼 친환경 제설제인데 관리가 이처럼 엉망입니다. 제설제 유의사항에도 건조한 실내 보관이라고 버젓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설제 쌓아두라고 지은 창고는 텅 비었고 일부는 직원들 주차장으로 변질됐습니다. 이제 한 번 쓰면 한 300톤 이상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바꿔놓고 이제 그나마 쓸 거니까 창고에 넣어놓으면은 그거는 이제 입주할 때 넣어놓는 거니까. 습기에 취약한 제설제는 야외에 보관하면 보름만 지나도 쉽게 굳어버립니다. 다른 시군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포장재가 찢어진 건 기본이고 이미 딱딱하게 굳어 사용 불가능한 제설제가 한쪽에 쌓여 있습니다. 선박 같은 경우는 완전 밀봉이 아니라서 환경이 중요하죠. 그런 거는 지하철 같은 가끔 이제 풀어놓으시게 되고 해갖고 햇빛 바로 쬐고 있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럴 때 약간 반질이 될까봐. 춘천시가 지난해 제설제 구매비로 사용한 예산은 18억 4천만 원. 비싼 돈 주고 사들인 제설제가 다 사용하지도 못하고 버려지는 건 아닌지 점검이 시급합니다. 지원뉴스 원석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원의 원석진 기자라고 합니다. 일단 상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중앙에는 뭐 정치 세력과 또 자본력 이렇게 좀 거대한 그 언론이 감시해야 할 존재들이 많은데 이 반면 지역에는 이 행정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역 방송에서는 그 견제 역할을 좀 잘 수행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상 역시 그 감시의 끈을 놓지 말라고 주시는 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3월에 대선이 끝나면 이로부터 약 3개월 뒤에는 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되죠.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의회가 자체 인사권까지 갖게 되면서 권한이 더욱 막강해졌는데요. 이렇게 지방의원들의 권한이 더욱 막강해진 만큼 이에 걸맞는 책임감이 요구될 텐데 지방의원들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둘러싼 논란은 심심치 않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주 MBC는 눈에 보이는 일탈 외에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지방의원들의 이해충돌 실태를 고발하는 연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지방의원들과 연관된 공사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와 맺은 이 불법 계약 실태와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돈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공익을 대변해야 할 의원들이 사익을 우선하지 못하도록 정해놓은 최소한의 법 원칙인데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요? 전주시가 운영하는 공설 수영장입니다. 3년 전 출입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공사에 투입된 예산은 1억여 원. 그런데 공사를 수주한 통신회사, 정체를 알고 보니 전주시 의회 김승섭 의원이 대표직을 맡고 있는 업체였습니다. 전주시 의원이 전주시와 영리 목적의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해 충돌을 금지하는 지방계약법 위반입니다. 김 의원은 대표인 자신도 모르게 회사 차원에서 추진된 일이라며 이를 알아채지 못한 전주시에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회계과에서 그걸 낙찰을 해서 만약에 일주일 동안 서류 심사 그저 잘못된 거 있어 단 한마디라도 했으면 거의 뭐 그걸 뭐다로 해요. 그걸 내가 진짜 않지. 계약 상대인 전주시도 그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 같은 동명이인도 많고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이해 충돌 논란은 지방의원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익산시 의회 소병직 의원, 배우자가 건설사 대표입니다. 원래 이곳에 있던 업체는 소 의원의 임기 동안 익산시가 발주한 공사 10여 건, 총 3억여 원어치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습니다. 지방의원의 배우자가 대표인 업체와의 거래를 금지한 지방계약법에 저촉을 받는 불법 계약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소 의원이 신고한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소 의원 배우자는 해당 업체 지분을 50% 보유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지방의원 배우자가 절반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도 역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대표라는 점, 그리고 그 지분이 절반 이상이라는 점 등 두 가지나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지만 익산시는 이 같은 불법 계약을 10건 넘게 체결해 준 겁니다. 몰랐다는 발뺌이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어디 역할을 해달라고 하면 과잉적으로 기억하거든요. 절차가 좀 약간 미흡해서 그 부분 좀 놓친 거지. 몰랐었어요. 그럼 늦게 알았죠. 지금 현재 알고는 계세요? 의회에서 논란이 됐습니까? 익산시는 지난해부터는 소 의원의 가족 업체와 추가 공사 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의원님 가족과의 계약을 정말 몰랐는지 아니면 외써 외면했는지 의문은 풀리지 않습니다. 좋은 사항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가끔도 고쳐매지 말라고 했는데 저희가 취재했던 그 전북 지방 의원들은 본인 혹은 뭐 배우자 업체를 통해서 자치단체와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맺었고 그리고 그 가액이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들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뭐 지방 의원들을 비판하는 보도였지만 앞으로는 이런 의원들과 함께 양심 있는 의원들과 함께 지방 권력 견제할 수 있는 이런 보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